아니, 이 정도면 보험 사기 아니야? 그치? 전문가의 냄새가 나. 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는 보험의 장인 보장 구자연입니다. 오늘은 상품 소개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요. 제 고객님하고 고객님이 겪은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 약간 보험 사기 냄새가 조금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객님하고 카톡 대화 내용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장된 이름은 바꿔놨어요. 9월 21일에, 올해 9월 21일에 이분이 처음에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 영상 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9월 21일에 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26일에 겨울철이라 오토바이를 이제 잘 안 탈 것 같으시다고 보험을 해지할까 하는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 오토바이를 안 타시면 그냥 보험을 해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봄에 다시 타실 거면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것도 뭐 생각을 해봐라, 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보험료를 차라리 그럼 납입하지 말고 실효시켜라. 그러면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2달 정도 보장이 연장이 되니까 그냥 바로 해지하지 말고 자동이체 중지만 시켜놔라. 그러면은 11월이니까 12월, 1월 이렇게 2달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잘 안 타신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가끔 타면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장을 좀 유지시켜 나가라. 차라리 해지시키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장 2달 더 받으면 훨씬 더 이익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냥 상담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운전자 보험을 그냥 놔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11월 26일이에요. 해지 관련된 상담을 하고 딱 이틀 지나서 11월 28일이 됐는데 저한테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인사사고요. 신호위반 사고로 예상이 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하고 횡단보도에서 충돌한 인사사고여서 뭐 할증이라든지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상황 전개가 되게 웃기게 흘러가요. 보면 제가 이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보낸 문자를 한번 캡처한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피해자분이 우리 고객님한테 보낸 문자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들었는데 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는 신고를 하게 돼 있고 형사 입건이 된다.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빨간 줄 긋게 되는 건 큰일이니까 앉아서 일해야 하는데 뭐 부딪힌 부분이 계속 아프고 뭐 보험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뭐 진행을 하고 싶다, 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과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게 상호간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고객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보험사에서 합의 보는 거 말고 나한테 대신 또 돈을 더 줘라, 이 얘기인데, 이분 찰과상이시거든요. 이거 형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계속 하루에, 정말 지금까지도 저희 고객님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계신데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연락 안 받냐, 왜 전화 안 받냐, 합의금 얼마 줄 거냐,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헛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나 뭐 신호위반 사고, 인도주행, 뭐 역주행, 중앙선 침범, 중과실 사고라고 하죠. 12대 중과실 중에 음주 무면허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고 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무조건 형사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찰 신고가 돼서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하고 개인 합의를 봐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형사건이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으려면 중과실 사고 기준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상해라고 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도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형사건이 되고 처벌받거나 뭐 입건이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그냥 지나가다가 백밀러에 툭 쳤는데 그 사람이
횡단보도 위를 지나고 있을 때의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 고객님 의견으로는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건지 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다. 분명히 차만 다니고 있었고 사람은 횡단보도에 지나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히게 된 거다. 근데 사람은 멀쩡했고 백밀러 쪽에 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놀래면서 중심을 잃어서 오토바이는 슬립이 났어요. 오토바이 날아갔는데 진단도 큰 진단이 아니고 단지 찰과상인데 계속 이렇게 전과 생겨서 빨간 줄 긋기 싫으면 빨리 나한테 합의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거절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절대 형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요런 점은 조금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혹은 중과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해자하고 반드시 개인 합의를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경찰분도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굳이 원래는 가피해자 간에는 원래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보험회사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병원 다니시는 거에 대한 치료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험회사가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해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도 안 되고 피해자도 가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될 그 책임의 의무를 보험 접수를 해줘서 보험회사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는 그거로부터 책임을 다 한 거예요. 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야 보험회사 합의금이 너무 적어 나머지 돈 네가 더 내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보험회사가 필요한 금액 적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가 그걸로 인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과실 사고가 있으니 무조건 개인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전 국민이 다 전과자 되게요. 중과실 사고 위법이 있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최소 6주 이상의 진단이 있어야만 형사건이 되고 벌금이라든지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런 것들을 또 대신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책임을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또 다 대신해 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분한테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는데 이어서 너무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핸드폰, 다른 번호의 핸드폰으로도 막 전화를 걸 정도로 계속 전화를 하고 경찰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거는 그런 건이 아닌데 보험 처리해주고 그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딱지 하나 끊으면 그냥 끝나는 정도 사고인데 왜 이렇게 막 합의금을 요구하고 경찰서에 와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고인데 아무래도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왜 뉴스에 보면 버스 타자마자 막 굴르고 뭐 조금만 버스가 휘청거리거나 이제 출발하려고 흔들릴 때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버스 기사한테 합의금을 요구하고 뭐 돈 달라고 하고 뭐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또 버스 기사님들은 무사고여야 또 계속 근무도 할 수 있고 벌점도 쌓이지 않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또 기사님들은 자기가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들이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보험 처리 안 하고 본인들이 현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점을 악용해가지고 뭐 버스 안에서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헐리우드 액션 취해가면서 버스 기사님들한테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막 많이 일어났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까 문자 보셔서 아시겠죠? 뭐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보험 접수해줬으면 그걸로 보험 처리 받고 끝내라. 이렇게 조언을 하지 이걸 가지고 뭐 형사건이니까 뭐 전과자를 만들 수 있고 빨간 줄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처벌받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나한테 돈을 내놔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게 도대체 어느 분야에 계신 분한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진짜 보험의 보자, 법의 법 뭐 비읍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식이에요.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 처리해주면 끝나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래서 가해자가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저도 너무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따로 그렇게 합의금을 드릴 만큼 여유롭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다. 뭐 읍소를 하고 사과를 하고 정말 정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얼마 있느냐? 네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금 얘기해봐라. 정말 돈이 없다. 그러니까 금액을 제시해봐라. 금액을 제시해봐라.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그럼 제가 그냥 처벌을 받을게요.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 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럴 건도 아니고 신고할 것도 아니고 보험 접수해줬으면 끝입니다.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 난리를 치게 된 상황이어서 제가 좀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그냥 보험 접수해주면 모든 게 끝나요. 거기에 근데 너무 많이 다치거나 뭐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발생됐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책임도 운전자 보험에서 다 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우리 가족이 이런 후유장애가 남았는데 우리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보험 처리만 하면 다 끝나네? 라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은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가 처벌 규정으로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허무하게 사망을 했나? 라고 하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 처벌 수위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음주를 했는데 초범이어서 봐주냐? 반성문 써서 봐주냐? 막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은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보험 접수만 해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면 돼요. 보험회사가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의 보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보험금을 더 내놔라. 뭘 할 테니까 돈을 더 줘라. 이런 거는 안 돼요. 협박입니다. 그거는 협박이요. 분명히 협박이고 너무 지나치게 연락하는 거는 또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삼가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 자칭 피해자분이 오히려 무단 횡단일 경우에는 이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거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파손된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사랑하는 제 고객님 편을 들어야 되니까 제 고객님 편에서 보상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신경 쓰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객이 아니신 분들은 좀 곤란하실 거예요. 제 고객이어야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전자 보험 꼭 가입을 하셔라.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던 자동차를 운전을 하던 내가 운전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꼭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자주 안 해서 전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어요. 전 가끔 운전을 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어요. 저 운전 잘하니까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어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사람은 매일매일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운전을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고 막 어리버리하고 초보자여서 혹은 전문가지만 뭐 과속을 해서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고 나는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하는 순간에 이미 사고가 나고 난 후인 분들이 훨씬 많지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고 상황을 대처하면서 사고 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돼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꼭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0원, 15,000원짜리 이런 짜잘한 거 가입하지 마시고 운전자 보험도 풀담보로 들 수 있으면 풀담보로 보장 한도 제일 높게 해갖고 빵빵하게 드세요. 운전자 보험 아낀다고 재벌되지 않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는 연락 주시면 제가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장인이 말하는 오늘의 한 줄 평. 야, 가해자 너도 될 수 있어.